네, 이렇게 중요한 소식들 위주로 모닝 브리핑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주요국 증시들이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자체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살펴보시면 4,28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0.21%로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러시아에서의 반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28일에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정책 관련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보시면 0.53%로 소폭 상승했고요.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장중에 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반란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석유 시설이 파괴가 되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0.53%로 소폭 오른 69.5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주시죠. 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하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리와 함께 러시아 관련 불확실성이 오늘 뉴욕 증시를 소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03%, S&P 500은 0.44, 나스닥이 1.16%가 하락했던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09%의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미 지난주 의회 청문회를 통해 FOMC 의원 대다수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가 긴축 의지를 밝혔으며 연준은 지난 14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전망치를 기존의 5.1에서 5.6%로 올리면서 향후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라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면서 IT 업종 전반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테슬라는 6월 들어 여러 증권사로부터 네 번째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받았으며 지난주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각각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매수해서 보유로 낮춘 바 있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기초 소재, 부동산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IT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719%, 달러 인덱스는 0.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이 시장의 기대보다 상향되지 않은 실망감으로 인해 크루즈 선박 운영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7.6%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증권사 UBS가 새로운 검색 경쟁에 따른 단기적인 매출 역풍이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소식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오늘 3.27%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처드 피셔 전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둔화된다는 점이 분명해질 때까지 추가 인상이 추진될 것이며 금리 인하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다는 점과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 역시 향후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4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만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는 지난 6월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금리에 민감한 부분,
특히 주택과 투자 부분에서 긴축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연합기구이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면 세금을 인상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지출을 삭감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재정 안전성을 갖춰야 인플레이션과 높은 기준금리를 견뎌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안전성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버틸 수 있는 핵심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높은 금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낮춰 금융시장의 확실한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고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지만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 마지막 순간이 가장 힘들다며 중앙은행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책임이 막중하지만 물가를 되돌리기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모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FTO를 46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IBM의 주가가 오늘 1.5% 상승해 131달러 3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IBM은 사모펀드인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가 소유한 FTO를 이 같은 가격에 현금으로 인수하며 거래는 올 하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FTO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여러 개의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점점 확장되는 정보 기술 작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로 IBM의 IT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왓슨스 AI 플랫폼과 결합된 FTO의 제품이 고객들에게 기술 투자를 최적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증권사 에버코어는 이번 인수가 전략적으로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초점과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66만 5천 건이며 이어 5월 내구재 주문, S&P 케이스실러의 4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미 연방주택금융청의 4월 전미 주택가격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어지고 월그린스푸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제프리스 파이낸셜,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노바골드 리소시스, 그리고 TD 스넥스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2,582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떠한 섹터가 이 지수를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기전자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로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1.12% 상승한 72,4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소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0.09% 하락한 11만 3,500원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그래도 장중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탄력을 조금씩 둔화시키는 모습으로 아랫꼬리를 단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서 많이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던 가운데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반도체 쪽을 향한 이 하반기 전망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렸던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형주들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고요. 현대차가 0.3% 상승한 20만 500원을 기록을 한 가운데 기아가 2.52%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8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완성차 주가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호실적 기대감을 안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고요.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 한 달간 3개 이상의 증권사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들 중에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 1위와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3조 6,84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3조 19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각각 동년 대비 24% 그리고 35%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2분기는 이 자동차 업계의 성수기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주가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SUV와 같은 이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불을 켜낸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완성차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품주들까지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현대위아가 2.71%, SL이 3.2%, 명신산업이 3.42%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KG모빌리티까지도 1.36%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건설주들을 향한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주가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대건설이 6%대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건설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GS건설이 0.75%, 대우건설이 1.09%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50억 달러 규모, 하나로 봤을 때는 약 6조 5,400억 원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계약 서명식을 지난 2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디에서 수주했던 사업 중에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건설 연결 기준 연간 수주 목표액인 10.7조 원의 60%를 넘는 수준으로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까지도 수혜 기대감을 입으면서 올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7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주들은 테마로 묶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네페스가 11.8% 올랐고요. 두산 테스나도 11.54%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네페스 아크까지도 6.96%, 하나마이크론이 4.58%, 고영이 6.35%, 그리고 리노공업도 4.26%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SFA 반도체도 3.22%로 상승률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점이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되고 따라서 반도체 쪽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고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는 소식까지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 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3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까지 거론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연일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루닛을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루닛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루닛이 21.24%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17만 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더라도 굉장히 예쁜 그래프를 그려나갔는데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이 상승권에 지속적으로 머무른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의료 AI 업체들의 주가 급등세로 국내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루닛의 경우에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루닛 인사이트 CXR을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이 후지필름이 판매하고 있는 이 CXR 에이드가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호재 소식이 최근 들어서 겹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 따라서 루닛이 급등을 한 가운데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